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할 튜토리얼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고 그리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스킬을 업그레이드 해줄 그런 튜토리얼입니다. 모션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이요,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그리고 실제로 모션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3D를 하시는 분들이 작업하는 영역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캐릭터 쪽이에요. 정말 딥하고 와이드한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스냅 4D를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아트웍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기반으로, 2D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작업을 하는데, 모션을 하는데 3D적인 요소들을 첨가해서 작업하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서포트 역할로 해주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류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캐릭터는 너무너무나 힘든, 어려운 영역이에요. 완전 장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 장르가 왜 다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만 해봐도 쫙 나와요. 캐릭터는 너무너무 무궁무진해요.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디자인이나 아트웍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들보다도 훨씬 더 영역이 많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요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노력과 그 다음에 어떤 테크닉과 또 눈썰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장르이긴 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몇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류들의 캐릭터들을 우리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그러면 이거 못하나? 하면 안 되나? 너무 어려워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 수업은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접근하기가 되게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디벨롭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수업은 되게 길 거예요.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은 캐릭터 나도 할만하겠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캐릭터 수업도 할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해서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것도 해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캐릭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연습하고 더 노력하고 더 많이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 점을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레퍼런스를 한번 볼게요. 레퍼런스를 보시면 자, 사실 이런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션 캡처를 받아가지고 그 BVH 파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아트웍이나 이런 기법들, 이런 테크닉들은요, 사실 얼마나 어떤 걸 내가 하겠다는 거에 따라서 공부하는 영역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는 이런 걸 다 만들어 보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있죠, 몇 가지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찝어가지고 이런 캐릭터를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즘에 이제 이런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루핑 영상 같이 해가지고 그냥 캐릭터 단순한데 이런 아트웍이나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사실 이런 거 표현하는 건 쉽잖아요. 그냥 모델링 해가지고 올리면 그만이야. 근데 이런 캐릭터에 어떻게 실을 건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아트웍이나 이런 캐릭터에 대한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요런 캐릭터들, 단순한 요런 캐릭터들도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모션 캡처 파일이 있으면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런 거를 만약에 키 애니메이션으로 잡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역이 달라요. 제가
키를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배우한테 지금 이 씬에서는 손을 이쪽으로 올리시고요. 왼쪽 조금만 더 깎아주시고 고개는 45도로 살짝 기울이신 다음에 왼쪽 눈에서부터 한 1초에서 5초 간격으로 눈물 흘리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일단 간단하게 소스를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게끔 그냥 컨텐트 브라우저에서요 메일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스컬프 쪽에 있어요. 스컬프 쪽에 보시면은 이 프리셋에 스컬프 쪽에 보시면은 들어와 있습니다. 스컬프에 베이스 메시 보시면요 이렇게 female, 메일 이렇게 들어와 있죠. 기본 모델링 파일 하나 불러드릴게요. 매터리얼, 기본 매터리얼은 지우시고요. 안 지워도 돼, 상관없어. 뭐 이걸로 써도 되니까. 근데 저는 지웠습니다. 그냥 자, save project with asset 해놓을게요 미리. 그래서 저장이 돼 있네, 그죠? 그냥 이걸 불러와 볼게요 저는. 그럼 뭐 굳이 그죠?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서 그냥 불러드릴게요. 오케이. 뭐 지웁시다. 귀찮다. 새로 만든지.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일단 이렇게 라인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거 캐릭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인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조인트를 심어가지고 일일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잡을 게 아니라고 했죠.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더 스마트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캐릭터에 대한 모션 캡처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그리고 내가 충분한 BVH 파일에 대한 소스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그냥 맨땅에 헤딩해야죠. 당연히 키 잡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좀 더 여유가 있고 스마트한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소스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메가모션 BVH 팩이라고 이제 이런 게 소스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 열어볼까요? T-Pose 오케이. 이런 식으로 T-Pose 잡혀있는 게 있고, 또 T-Pose 2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T-Pose 잡혀있는 게 있고, 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파일이 있죠. 이렇게 148프레임짜리 이런 식으로 댄스 21 불러볼까요? 782프레임짜리네요. 자, 이걸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캐릭터 셋업 돼 있는 형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셋업하는 형식들이죠. 기본적인 게 아니라 조금 디테일하게 한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빼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가 팔아요. 판매를 해요. 그래서 판매를 하면 보통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일부인데요. 극소수 일부인데 뭐 댄스 아니면 걷는 거, 뛰는 거 이런 식으로 스토리본즈라고 있죠. 또 액션 해가지고 뛰고 걷고 뛰고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요. 뭐가 소스가 이렇게. 여기서 내가 취합해서 쓰는 거야. 그냥 부분적으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파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파일을요 제가 이 텍스트 편집기랑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 구조가 아까 여기서 보고 있던 이 구조죠. 텍스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레임 속도를 여기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움직이는 것들은 매트릭스 보시면 아시죠? 이런 게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매트릭스 영화. 이런 거 보고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 우리는 그냥 이거 참고만 한다. 네, 이런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거는 스크립트로 이렇게 펼쳐서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제가 이거 지우고요. 하나만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힙합 같은 거 하나 해볼까요? 이런 거 하나 불러볼게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 보시면요, 뭘 하긴 하는데 어때요 지금? 시작점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캐릭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T 포즈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약간 비스듬하게 잡고 있는데 완전히 T자 형태로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도 있고 오므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떤 동작을 연출하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캐릭터 디자인 하시는 분들마다 좀 달라요. 조금씩. 뭐가 정답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T포즈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얘는 T포즈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파일들 중에서 T포즈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통은 모션 캡처를 받으면 액터한테 T포즈를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처음에 인점에서. 근데 이런 거 같은 게 없다. 만약에 소스를 샀는데 없네, 받아왔는데 없네, 그런 경우에는 잠깐 끄고 여기 보시면은 BV 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윈도우용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고요. 설치 파일 따로 없이 그냥 인스톨 바로 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쓰기 간편해요. 굉장히 쓰기 간편해서 받아볼까요? zip 파일 열어볼게요. 지금 exe 파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맥에서는 안 돌아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경우는 윈도우에서만 설치하시면 돼요. 윈도우에서만 하는 거예요. 윈도우에서 해킹한 다음에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튜토리얼은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보시면 어떻게 T포즈를 세팅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T포즈 세팅하고 저장을 하면 이 영상 참고를 하세요. 꼭 그냥 BV 해커라고 치면 돼요. BV 해커. BV 해커라고 치면 돼요. BV 해커 이렇게 BV 해커예요. 자, 그럼 BV 해커로 내가 해킹을 한 파일은 어떻게 되어 있냐? 힙합 1 이거를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제가 뭔가 여기다 장난질을 좀 쳐놨는데 지금 프레임이 막 뚝뚝뚝 끊겨있죠. 이렇게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프레임들이. 이거 왜 그러냐면요, 보시면 이거 텍스트 편집기 열어볼게요. 쭉 열어보시면 여기가 0.5로 돼 있어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 프레임의 간격이 넓어져요. 그래서 아까 얼마 정도였죠? 보시면은 다른 애들 한번 볼게요. 기본 세팅 값들이 아마 0.0 뭐 1 이럴 거예요. 아마 그죠? 우리도 0.01로 해볼까요? 세이브 하고 다시 불러오면 돼요. 세이브하면 세이브 된 거거든요. 540프레임으로 줄어들었죠. 너무 빨라 지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근데 원래 원본이 이렇진 않았을 텐데 0.8 정도로 해볼까요? 이거 제가 뭔가 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조금 했는데 느려지죠 또. 그래서 0.03? 속도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만족할 만한 속도는 아니지만 한 칸만 더. 여기 있죠. 아까 4 정도 해볼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딱 맞죠? 0.033333이 아마 원래 디폴트였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근데 4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쓸만하죠.
이거를 여기서 머지해서 가져오셔도 되죠. 머지해서 가져오셔도 되고 이렇게 세팅해서 그냥 컨트롤 C해서 V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캐릭터 사이즈가 안 맞죠. 이거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해야 되나요? 2.5, 2.5 정도 해야 되나? 티포드 세팅되어 있는 값대로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캐릭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사이즈를 키우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정도 뭐 키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맞추고 랩티브에서는 이렇게 맞추면 되죠. 이렇게 골반이랑 이렇게랑 맞춰주면 돼요. 나중에. 자, 어차피 지금 보시면요, 캐릭터 볼게요. 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포즈가요, 이럴 때 요걸 이제 키를 이동해서 내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용이한 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미리 알아놓으셔야 될 건 뭐냐면요, 캐릭터의 T포즈가 어떻게 잡혀있냐. 그러니까 이 본의 T포즈, 우리가 소스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션 캡처 파일을 사용할 건데, 모션 캡처에 내가 사용할 모션 캡처의 T포즈가 어떤 형식으로 잡혀있냐에 따라서 내가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요, 그러니까 처음에 캐릭터를 T포즈 세팅하면서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할 건지가 정해져요. 이거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지만 특히 모션 캡처를 받아서 사용할 때는요, 그거를 좀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상태로 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요, 이렇게 모델링 한 거에다가 요 소스를 가지고 요 T포즈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얘 지금 보시면 한 프레임 단계로 보시면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뭔가 뒤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T포즈를 잡을 때 억지로 늘리거나 뭔가 축을 바꿔가지고 T포즈를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억지로 해킹해서 쓰는 그 포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션 캡처를 받을 일이 있어서 액터한테 주문을 할 때는 여러가지 T포즈 세팅을 해서 인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만약에 내가 디자인한 어떤 캐릭터가 다리를 오므리고 있고 팔을 약간 내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그게 T포즈 첫 세팅으로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킹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어떤 게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카피를 하나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하니까요. 제가 이 예제를 갖고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숄더가 안 맞네 이래가지고 숄더 부분을 내가 이렇게 억지로 막 당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다 칩시다. 원래는 이거 수치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냥 일단은 그냥 임의로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이쪽 핸드도 이렇게 잡고, 사이트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지우셔도 돼요. 사이트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여기 자꾸 선택이 되시면요, 요거 그냥 레이어 추가시켜가지고 레이어 매니저에서 락 걸어버리세요. 그러면 선택이 안됩니다. 그죠? 뭐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요것도 이렇게 다 잡았어요, 제가. 그리고 어때요? 풋 부분도 좀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가리 부분도 좀 이렇게 딱 맞춰볼게요. 헤드 부분에 이렇게. 뭐야, 캐릭터 왜 이래요? 이 캐릭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럴까요? 내가 뭘 건드린 게 없는데 왜 이랬지? 아무튼 이렇게 잡을게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넥 같은 경우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뭐 헤드 이렇게 잡았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대로 둘게요. 뭐 이거는 일주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걸 세팅을 또 바꾸는 거야. shoulder.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키를 다 잡을게요. 아, 키를 안 잡았네. 그죠? 방금 욕 나올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키를 잡았다 칩시다. 오케이. 됐죠? 넥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자, 칩시다. 됐죠? 다시 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전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캐릭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에서 커맨드 바인드 시키는 거죠. 플레이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요. 한 프레임 딱 당겨서 보면은 포즈 자체가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축이 뒤틀리는 게 있다 그랬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돼버린다고.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맞는 캐릭터를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지울게요. 이 캐릭터를 지우고 이렇게 생긴 친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모델링을 한 파일이고요. 어때요? 얼추 비슷하게 했죠? 자, 이러면은 간단해요. 되게 이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키 다시 잡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긋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당길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기고 좀 당길게 뒤로 이렇게. 그렇죠? 이거 지울게요. 아주 미세하게 바꿔주면 돼요. 이제는 뭐 크게 이렇게 막 많이 바꿔줄 필요가 없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수치 맞추시려면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뭐 4 아이고야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 이렇게 했죠. 얘도 똑같이 안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딱딱 맞아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당겨 볼게요.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이렇게 그냥 눈으로 맞추겠습니다. 사이즈를. 이것도 예를 들면은 핸드 부분, 그죠? 핸드 부분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이트 지울게요. 사이트 지우고 사이트 지우고 사이트 지우고. 대가리 부분은 넥, 헤드 맞죠? 헤드 조금만 올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팔 부분. 아음 부분이죠. 이렇게 약간 당겨놓고 핸드 부분 앞으로 당기기만 끝나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선택하고 캐릭터 선택하고 이거 먼저 선택해야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고 캐릭터에서 커맨드 바인드 시켜볼게요. 플레이. 다르죠 아까랑. 그죠? 그래서 비슷하게 포즈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캐릭터를 잡고 나면은 웨이트라는 게 있어요. 웨이트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각 링크마다 이런 식으로 컬러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체스트 선택하면은 체스트가 선택된 영역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움직일 때. 넥도 마찬가지고 헤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숄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런 데가 툭 튀어나와 있죠. 이런 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선택이 안 돼야 되는 부분들이 됐다라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에 보시면 웨이트 2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모드가 있죠. add, absolute, subtract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subtract로 해서 한번 해볼까요? pressure를 strength로 해서 지금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선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선택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 auto normalize라는 거 언틱 하시고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깨 부분은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어깨 여기도 뭔가 지금 이상하게 돼 있죠. 뭐 선택이 이상하게 돼 있네, 그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제가 웨이트를 선택해서 서브트랙트로 된 상태에서 auto normalize 언틱 하시고 지금 그죠? 상당히 뭐가 말이 안 되는 면이 하나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서 쭉 볼게요. 이런 부분들, 그죠? 약간 삐끗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잠시만요. 노멀라이즈 끄고 한번 해볼게요. 됐다. 노멀라이즈 껐는데 조금 뒤집어지죠, 뭐가. 노멀라이즈 하니까 뭔가 뒤집어졌어요 지금.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플레이. 옳지, 된 것 같아요. 웨이트 사실은 캐릭터 잡고 웨이트 잡는 게 진짜 거의 일이에요, 일. 이렇게 계속 잡아야 돼요. 그거는 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셋업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 셋업 하는 사람이 있고 캐릭터 디자인 하는 사람이 있고 애니메이션 잡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뼈가 튀어나온 거니까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요 느낌 자체가 뭐 이상한 건 아니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게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자, 여기까지 해서 웨이트 잡고 우리가 캐릭터 모션 잡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거를 모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 다양한 기법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